신규 상장주예요. 월탱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지금 유동성이 없다고 해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틀 동안 지금 개박살이 내놨어요. 이게 뭐 로봇 관련된 기업이다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게 저는 이거 파도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냥 제 소신껏 말씀드리면은 그냥 제 소신껏 말씀드릴게요. 파도랑 비슷해요. 이거 정말 저는 그 빡치는 그 투자 빡친 IPO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은 너무 보유 짧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벤처 투자 목록이에요, 이거. 지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했냐? EM벤처 4호까지 했지.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IPO에 적절히 어찌 보면은 그냥 은행 몇 군데 들어와 있고, 펀드 한 두세 개 들어와 있고, 뭐 상업펀드. 그러고는 기업에 그래도 숫자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돈을 벌고, 그러면은 IPO를 하더라도 저는 어쩌겠나 싶긴 해요. 예. IPO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코오롱 이노베이션 투자 조합, 코오롱 유니콘 투자 조합, 코오롱 신사업 육성 투자 조합, 코오롱 4차 산업혁명 투자 조합, K2 엑스페디어 투자 조합, 에이티넘 성장 투자 조합. 다 상업펀드거든요. 저기 누가 돈 넣은지 모릅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상업펀드, 그래, 리스트를 공개를 안 하는 게 어찌 보면은 그게 돈 많은 샤이한 그런 분들의 돈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거라고도, 필요한 조치라고도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도 그건 그러니까 상업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패밀리 오피스 상업펀드 이런 데는 다른 나라에 있는 상업펀드들도 그 리스트 공개를 안 합니다. 뭐, 경영권 분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법적인 규제에 걸릴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일어나면은 그때 요청을 해요. 너네 주주 목록 내놔라. 그게 아니면은 상업펀드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로서 대리 투자를 한다. 놀고 있는 자본을 시장으로 끌어들인다라는 점에서 그런 식으로 상업펀드를 돌려요. 예. 거기까지는 오케이 인정. 근데 그걸로 아름아름으로 헤쳐먹고 그 소위 말하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여의도 증권사하고 여의도 운용사하고 여의도의 상업펀드들이니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으로 마사지를 하고 오버밸류를 시켜가지고 성장성이 없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내놓는다? 애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예절을 받지 못하고 대학교에서 뭐 기술 배운 것도 없는데 취업시장에 내놓는 거랑 뭐가 달라? 애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도레미파솔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데 아이돌 데뷔를 시켜달래. 아이돌 데뷔를 시켰어.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 그거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건 도대체 무슨 개망신이야? 그나마 캐시플로우가 좀 있고 얘가 내보냈을 때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뭐 이걸 뭐 취업을 시키든 뭐 독립을 시키든 결혼을 시키든 할 거 아니야. 시장에다가 공개한다는 건 그런 행위거든요. 독립을 시켜서 혼자 이제 원룸 생활하고 타지 생활 시키고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꿈은 큰데 재무제표 이따위잖아. 근데 이것도 못 믿는다고. 47억 76억이 파도처럼 갑자기 1억이 될 수 있다고 매출이. 근데 여기에 이만큼 많은 지분이 지금 들어와 있고 항상 말씀드려요. 진짜 될 놈들이면 IPO 안 시켜 이거. 진짜로 될 놈이고 정말로 이게 필요한 기업이고 앞으로 얘가 10배 20배 떡상할 기업이면은 IPO 안 시키지. 엑시트 안 하지 이거. 얘가 나중에 진짜 몇백억 벌고 몇천억 벌고 해외 진출해가지고 기업 빅테크랑 경쟁할 수 있고 이 로봇 관련 기업이래요. 일본에 있는 로봇 기업들이랑 경쟁할 만하고 그만큼 정말 원천 기술을 들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IPO 안 시키죠. 자기네들끼리 지분 사고 팔지. 더 가격을 올려가면서 나중에 정말 크게 한탕 칠 수 있을 때 그때 IPO 시키지. 우리나라는 엔젤 펀드라고 하는 혹은 그 펀딩 시장이라고 하는 상업 펀드라고 하는 시장이 좀 기형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에 이러한 IPO 시켜서 팔고 튀면 된다라는 이게 많다 보니 지금 보더라도 너무 복잡하죠. 이게 그래도 좀 간소하면은 한두 군데 투자받고 그런 곳이라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욕은 못합니다. 백종원님 욕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백종원님의 회사는 상업펀드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야.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랬는데 백종원님의 회사가 이렇게 지분 구조가 더럽진 않아요. 이해관계가 복잡하진 않아. 그래서 저는 백종원님이 IPO 하는 게 앞으로 뭐 주가가 어디로 가든 간에 저 사람은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명예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IPO 하는구나 정도 선에서 땡이에요. 그만한 부를 잃었고 그만한 사회적 명예를 잃었으면 내가 상장사 대표인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딱 그 정도인데 이거는 너무 눈에 뻔히 보이잖아. 이거는 증권사가 중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얘 매출도 이게 대주주로 들어있는 뭐 SK텔레콤이나 GS나 쿠팡이나 이런 데서 뭘 얼마나 이거를 지분 투자한 회사다 해가지고 얼마나 이걸 소위 말하는 우리가 남이가로 도움을 줬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문제인지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문제인지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지표 딱 그냥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랄맞은지가 딱 눈에 보일 겁니다. 뭐냐? 월스트리트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평가할 때
예전에 제가 한번 인터뷰를 보다가 딱 머리에 꽂힌 숫자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한국이랑 경제 규모 수준이 비슷한 국가가 있다. 독일이라고 있습니다. 뭐 GDP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산업 규모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뭐 산업 특성, 제조업 국가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독일이랑 한국이 뭐 1대1로 매치는 안 되지만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뭐 몇 프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기준에서 독일의 상장사가 몇 개냐? 845개예요. 한국 시장은 몇 개일까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규모의 국가라고 산업이나 자본이나 그런 규모로서 근데 그 독일이 845개의 그 기업이 상장돼 있고요. KRX에 들어가서 보시면 나오는데 지금 2,400개 넘을걸 2,500개일걸 상장이 얼마나 많이 됐는데 보시면 대한민국입니다. 코넥스 119개 뺄게요. 110개 뺄게요. 그럼 얼마예요? 2,600개예요. 코넥스 빼면 2,600개라고 상장기업 수. 우리나라랑 규모가 비슷한 독일이 850개인데 이거 딱 보면 답 나오죠. 아 독일이 이상한 걸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를 가져왔습니다. 프랑스예요. 852개. 프랑스가 852개. 프랑스도 800단위예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 돈을 버는 기업, 규모가 있는 극자나 뭐 돈을 버거나 아니면은 글로벌에서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상장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지분을 투자자와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한다라는 마인드로 가는 곳이 저 경제 규모에서 뭐 이 정도 경제 규모에서는 한 뭐 800개, 900개, 1000개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거 대비 2.5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몇 개냐고요? 바로 보여드리겠죠. 미국이 몇 개냐? 그것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총 종목 숫자가 대충 10,000개예요. 러셀까지 포함하면 오늘의 차트고 상승 6,230, 하락이 2,815인데 중립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중립도 일단 보합도 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하시면 됩니다. 5,500 더하기 4,214 그러면은 9,700 정도죠. 9,700 정도. 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지금 몇 배 차이? 4배 차이입니다. 한국의 4배가 미국 지금 주식시장이라고. 해외에 상장된 기업들 포함, ADR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TSMC, 알리바바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 지금. 미국 자본시장만 보고 미국에 회사가 없는 회사까지 쿠팡 같은 거 포함시켜서 10,000개가 안 된다고. 우리나라는 한국 시장에 있는 것들 다 여기저기 다 개같이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2,600개가 있는데 미국은 글로벌에 방구 좀 낀다는 애들까지 미국 자본시장 그 달러 냄새 좀 킁킁 맡으려고 와가지고 우리 상장 좀 시켜주십시오 하는 애들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10,000개가 안 된다고. 경제규모도 경제규모인데 그냥 이거는 주식시장이니까 주식시장 기준으로 시장 규모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2% 언더입니다. 국내 시가총액 아주 직관적이잖아요. 한국의 시가총액 전 세계 2%가 안 돼요. 미국의 시가총액 아마 지금은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미국은 25% 이상입니다. 최근에 유럽도 오르고 일본도 오르고 뭐 중국도 살짝 반대했기 때문에 이게 뭐 25%인지 30%인지 20%인지 조금 퍼센트는 달라졌겠지만 대충 25%예요. 우리나라 몇 배? 한국에 이게 몇 배? 대충 10배에서 많이 가면 15배 간다는 소리입니다. 시가총액 규모로 놓고 봤을 때. 역산하면은 미국의 주식이 얼마? 대충 9,000개 이상이라 그러면은 한국의 경제 규모, 한국의 시가총액 규모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900개가 적정계가 맞죠? 유럽 봐봐요. 850. 독일 보면 845. 유럽과 미국은 시가총액과 경제규모와 상장기업 수가 대충 비슷합니다. 그죠? 우리나라만 많은 거예요. 신기하죠? 참고로 우리가 미국 어쩌고 저쩌고 뭐 대륙법이 어쩌고 영미법이 어쩌고 막 이렇게 법적으로도 이렇게 분석하고 접근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미국과 영국이 독특한 거고 한국은 독일, 프랑스와 비슷한 법 체계를 가지고 사회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법률 체계와 자본주의에 대한 접근법이 다른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이 시가총액과 자산시장에 대한 이런 접근 기준, 자산시장 유지에 대한 이러한 그 기준치가 묘하게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상장사가 존나 많아요. 시가총액이 무려 10배나 큰 곳이 주식은 4배밖에 안 많다라는 소리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잡주가 4배가 더 많다는 소리잖아. 혹은 잡주가 4배 이상 더 많다는 소리잖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얘기 안 하면 나중에 누가 댓글로 또 이제 랄랄랄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말씀드릴 건데. 참 제가 찾아보다가 아이러니한 게,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일본이 4,100개 있어요. 제가 일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 관심이 없긴 한데, 그래서 일본은 몇 개가 있을까 하고 봤거든? 일본이, 우리나라가 진짜, 일본의 경제 시스템을 정말 많이 들고 왔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경제 시스템을 정말 많이 들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경제나 제도에서 미국 따라오고 뭐 독일 거 따오고 일본 거 따오고 많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따온 게 일본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뭐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은 정책 입안자 분들은 뭐가 문제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왜? 일본도 이렇게 하던데 제일 가까운 나라이자 제일 참고를 많이 하는 국가니까 그래서 비슷할 수 있어요. 일본은 계속 말씀드리는 정경유착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고요.
그리고는 여기는 여전히 순환출자가 어마어마한 구조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순환출자가 얼마나 복잡한지 계산이 안 될 만큼 순환출자가 엄청난 거미줄 형태이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경유착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 그러면은, 그래서 기업들의 대주주가 모호하고요. 추가적으로 대주주에 누가 있어요? 정부가 대주주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정부의 입김이 여전히 경제계에 잘 미치고 BOJ의 의사결정, 정부의 의사결정에 일본 기업들이 시발시발 하면서도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런 시스템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다르지. 대주주가 명확하고 정부가 대주주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대주주여도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순환출자도 막아놨어요. 우리나라는 정경유착도 법적으로 지금 여전히 관계는 있지만 법적으로 막혀있잖아. 금산분리 다 분리돼 있고 순환출자 다 분리되면서 지주사로 다 정책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경제적인 혹은 이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이 달라졌다고. 그런데 지금 시장은 여전히 일본식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혹은 여의도에 소수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볼 때마다 빡치는 거예요. 모든 IPO 기업이 쓰레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한 사람의 한 가문의 꿈일 수도 있고 목표일 수도 있으며, 오히려 펀드로부터 투자 받은 것에서부터 내가 독립하기 위해서 IPO라는 걸 수 있어요. 그래, 너 지분 털고 나가라. 난 내 경영, 내 고집 계속 부리면서 나는 계속 성공해 나갈 거다. 상장하고 난 뒤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얘가 정말 나중에 1000조, 2000조, 1000조. 그럼 1000조, 2000조 시가총액을 기록할 수도 있지. 근데 그냥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요러한 숫자에 대한 신뢰가 없고, 이런 숫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이유는 비싸게 IPO를 시키기 위한 누구들, 펀드들, 기관들의 자금의 욕심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 이 문턱이 너무 낮아요. 너무너무 낮아요. 그러니 맨날 IPO 전에는 꿈과 희망을 그려놓고 IPO가 났는데 1년 뒤 실적 보면은 다 개박살 나 있고 파도 사태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IPO 하는 기업 중에서 10개 중에 1개 괜찮은 기업들 나옵니다. 그럼 9개는 IPO 안 시키면 된단 말이야. 그걸 해야 되는 게 금감원이고 KRX고, 그러니까 비싸게 IPO 시키기 위한 이 목적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신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검증해야 돼요? 투자자가 검증해? 아니지. 금융위에서 해야지. 금감원이 해야지. 이런 IPO 시키고 난 뒤에 나중에 실적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가 안 되고 보호가 안 되고 투자자 보호가 안 되면은 누구한테? 요런 애들 줘줘야지. 누구? 상장 주선인. 이게 개인 투자자가 피해 다녀야지. 그것도 맞는데요. 이거를 상장 주선인이라는 것이 책임지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NH가 그거 있었는데 한 주당 10,000원에 IPO 시켜놓고 9,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우리가 다시 되사드릴게요라고 상장 주관사에서 되게 자신감 있게 상장 조건을 그렇게 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뭔 소리예요? 그거 의무화시키면 돼. 그거 의무화시키면 땡이에요. 해결 방법은 다 있어. 방구석에서 내가 그냥 주식하면서 그냥 방구석에서 10년 동안 차트 보고 주식하고 미국 주식 보고 밤새 가면서 그냥 보고서만 읽는, 여의도에서 한 번도 근무해본 적도 없는 이 방구석에 또 알고 있다고. 이거를 개인 투자자 보호하는 방법이 뻔히 있는 걸 나도 알고 있다고. 이걸 몰라? 이래놓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고. 왜 더 화나는 줄 알아요? 이번 주에 개인 투자자 매수 상위에 얘가 잡혀있다니까. 지금 이번 주에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가 CMS가 잡혀요. 기관 외국인 매도한 거 봐봐. 지금 왜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만큼 사면서 단타 치겠다고 들어갔다고 다 처물린 거야 지금.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어요? 그나마 이 기업이 그 업계에서 나름대로 좀 날린다는 기업이고 재무제표가 빵빵하고 특허나 이런 걸 찾아봤을 때 좀 장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냥 어쩌겠어요, 기다려야지 라는 표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되잖아. 근데 이런 거를 보호하고 이런 거를 방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해야 되는 곳이 감독기관이잖아요. 감독 전혀 안 되잖아 지금. 나만 불편해? 나만 쓰레기야? 알아서 조심하라고요. 알아서 조심하라고 하면 공매도 왜 막았냐? 공매도 금지한 게 소액 투자자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서요. 기울어지는 동상 때문에 공매도 금지했다면서요. 공매도 앞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호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개인 투자자 돈 이렇게 펀드들이 IPO라고 가격 뻥튀기 시키고 마사지 시켜가지고 뻥뻥 IPO 해가지고 돈 뻑뻑 빨아가는 거는 그건 알아서 피하시고, 기준이 이렇게 지멋대로야. 안 그래요? 그냥 미장 가자고. 이런 거 있으니까 국장 대형주만 투자하고 배당 주고 국내 은행주들, 증권사들 메리츠 이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보면서 글로벌 사이클 보면서 현대차 보고 그 정도만 투자하고, 잡주는 지들 알아끼리 알아서 망하든가 말든가 삼바 투자하고. 형 유튜브 보니까 더 시원한 엿보 됐네. 너무 좋네 비읍. 그런가요? 아프리카에서도 이랬는데? 아닌가?
아니야, 나 유튜브라서 되게 그 욕도 안 하고 되게 살살하는데. 나 되게 살살해요. 왜 그래요? 아무튼 이런 거를 금융이랑 금감원이랑 KRX가 막아야 돼요. 막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 파도 사태 때 그렇게 헤드라인 크게 났는데 그게 지금 1년 전인데 아직도 똑같은 짓이 반복되고 있는 이게 도대체 이게 일을 하니? 일은 하는 게 맞아 이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게? 하여튼 그래서 너무너무 오늘은 제가 이거를 보면서 불편해서 와 테슬라 결국에는 네, 다시 267까지 올라왔고 엔비디아가 미쳤다 엔비디아도. 야 오늘 금요일이라고 미장은 날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참 개박살나고 해. 한국 시장 대형주 죽서 중소형주 개판이야. 물타기는 계속돼. 신규 IPO하기는 존나 쉬워. 사업하기 좋은 나라죠. 아무튼 뭐 모든 IPO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IPO를 해서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기회가 돌아오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고 이런 데에서 제대로 액션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도 그리고는 뭐 기관 투자자도 빡은 치겠지만 결국에 발전하는 방향이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또 대응과 그거에 대한 어찌 보면은 투자에 대한 그런 판단, 엔젤 펀드 시장에 대한 이런 그 평가가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적정가로 IPO를 하고 좀 더 참고 기다려서 더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IPO를 시키겠지. 다 상장되는 거 보면 뭐 1,000억, 1,500억.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 1,000억, 1,500원의 평가를 받고 시장에 나오는 그 회사의 원래 투자금은 1,000억의 반의 반밖에 안 될 거라고. IPO에 나오는 순간부터 기존에 투자했던 이 펀드는 3배, 4배, 10배, 20배, 50배, 100배의 수익을 보고 들어온다고. 하한가를 쳐도 나락을 가도 얘들은 익절하고 나간다고. 그게 반복되고 이중상장, 자회사 상장, 분할 상장, 그 중복 상장들이 모여서 이러한 그 불명예스러운 숫자가 만들어져 있다고. 지금 상폐시킬 거 과감하게 상폐시키고 추가 상장 막고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HD 현대, 카카오, LG, SK도 마찬가지고 자회사 상장 스스로 갉아먹는 걸 뻔히 보면서 그걸 못 막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참 서글픕니다. 아무튼 올해 또 국정감사 보다 보니까 그 김성애 형 국정감사 가셨더라고. 그거 보다가 제가 좀 많이 쫄았어요. 나도 이렇게 나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좀 컨셉을 바꿔야 되나, 나대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빡치는 거 어떡해. 그 국정감사는 불은 무조건 가야 된다며. 안 가면 안 된다며. 고발당한다며. 우리끼리만 알자고, 우리끼리만 피하자고. 이거 소문내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예.